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5학년 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양영심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5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중 두 번째 주제인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회 연습 교과서 8쪽을 펼쳐주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형이란 무엇인가요? 이 지도 기억하나요? 지형이란 땅의 생김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억나나요? 힌트. 다음 사진을 보면 더 잘 기억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 등의 지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지형에 대한 설명일까요? 강과 천을 합친 말입니다.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드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천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위성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사진이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쯤일까요? 네, 부산의 해운대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쯤일까요?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찍은 바다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어디쯤일까요?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탄도항 바닷길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디쯤일까요? 네, 이곳은 강원도 춘천의 사막산 케이블카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형들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배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분포와 특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포란 무엇일까요? 분포란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각 지형이 어디에 어느 정도 범위로 펼쳐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소개할게요. 다음은 지형도와 지형 단면도 그림입니다. 지형도란 땅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지형 단면도는 어떤 지역의 높낮이를 단면으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A, B, C, D 네 부분의 단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의미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지도에서 범례는 육지와 바다의 높낮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지형별 분포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지입니다. 지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갈색 부분이 초록색 부분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색은 산지고 초록색은 평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에 해당합니다. 산지는 주로 북쪽과 동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산맥이란 여러 개의 산들이 길게 이어진 지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맥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우리나라 하천은 북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평야는 큰 하천의 하류 부분에 강물을 타고 떠내려온 흙과 모래가 쌓여서 형성됩니다. 농사짓기 유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로부터 큰 도시가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는 호남평야와 나주평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 주변이 농사짓기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천 주변에 살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천의 하류 지역에서는 종종 큰 비가 내리면 홍수로 인해서 하천의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하천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영양가 높은 흙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서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같은 농작물을 심어도 수확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큰 하천의 하류 지역에 모여 살았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백지도에 표시된 세 곳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볼게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입니다. 사진상으로도 세 곳의 풍경이 다른 게 느껴지나요? 이제 해안선을 선생님처럼 사인펜으로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각각의 해안선을 모두 따라 그려 보았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해안의 해안선은 복잡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 즉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갯벌에서 조개나 게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갯벌을 간척하여 농업용지나 공업용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해안은 서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도 불려요. 수온이 따뜻하고 물결이 잔잔해서 김과 어패류 같은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은 지형에 적응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와 같은 섬에서는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먹을 것을 구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산의 비탈진 면을 이용하여서 스키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남해에 있는 다랭이 마을은 부족한 농토를 늘리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서 계단식 논을 만들었어요. 옛 선조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만들었던 들쭉날쭉 제멋대로 생긴 논들은 현재 남해 최고의 산행길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의 전체적인 특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겁니다. 산지는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형도에서 갈색 부분이 녹색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북쪽과 동쪽에 분포합니다.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하천은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하천의 하류에는 평야가 형성되는 데에
농사짓기 유리하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로 인해 대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해안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집에서 복습하는 거 잊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